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TV입니다. 내년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이 대폭 강화되는 등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크게 변경됩니다. 내년에 시행 예정인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에 따라서 보험료 부과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 약 100만 명 가까운 인원이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큰 폭으로 변경되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을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산정된 보험료를 회사와 직원이 각각 50%씩 부담하고 있고 회사에서 직접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기업가입자의 경우는 산정된 보험료를 본인이 100% 전액을 부담하고 직접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민감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부과 납부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프로세스입니다. 납세자가 매년 5월 전년 소득분 소득세 신고를 하면 국세청에서는 매년 8월 신고한 소득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11월 통보된 소득금액과 재산 내역을 근거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데요. 쉽게 풀어 얘기하면 2020년 귀속분을 납세자가 2021년 5월에 국세청에 임대소득세 신고를 하면 해당 소득금액은 국세청이 2021년 8월경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여기에 재산 보유 현황을 감안하여 2021년 10월분 건강보험료부터 2021년 11월부터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개편안 이전에 2021년 현재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및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2021년도 기준입니다. 직장 가입자는 소득 곱하기 6.86%를 산정해서 본인이 50%, 직장에서 50%를 부담해주고 있고요. 직장 외 소득이 연 3,400만원 초과 시 초과분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차량을 점수화해서 계산하는데요. 본인이 10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을 2021년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소득 요건 두 가지와 재산 요건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소득 요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소득 3,400만원이 초과되면 자격 상실이 됩니다. 두 번째로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사업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프리랜서 등 사업자 미등록자는 연 500만원이 초과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재산 요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산세 과세 표준 9억을 초과하게 되면 자격 상실됩니다. 두 번째, 재산세 과세 표준이 5.4억에서 9억이고 연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자격 상실이 됩니다. 또한 배우자 중 한 명이 자격이 상실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나머지 상대편 배우자도 자동으로 배우자와 한 팀이 되어서 지역가입자로 편입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부부는 공동운명체로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로 많이 나오는 질문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 주요 질문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처럼 일시적인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적연금도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적연금은 포함되고 있습니다만 사적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공시지가, 공시가격과 같은 개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은 기준시가에 주택은 60%를 곱하여 산정하고 토지는 70%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네 번째,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따로따로 산정하나요? 아닙니다. 부부 공동명의도 세대별로 합산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배우자가
재산 초과로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되면 나도 함께 탈락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부부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배우자인 나도 함께 탈락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2021년도 현재 기준을 설명드렸는데요. 다가오는 문제는 내년 2022년도 7월부터 개정 시행되는 2단계 개편 방안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2022년 7월부터 개편이 되는데요. 직장 가입자의 경우는 소득 곱하기 6.86% 이렇게 산정을 해서 본인이 50% 부담, 직장이 50% 부담하는데 이 내용은 동일합니다. 직장 외 소득이 연 3,400만원 초과 시 초과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내용은 기준이 하향이 됩니다. 연 2천만원 초과시로 하향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차량을 점수화해서 계산하는데 본인이 100% 부담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재산의 경우 현재는 5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차등 공제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5천만원으로 일괄 공제됨으로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량은 4천만원 이상 고가차만 포함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부담도 일정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을 2022년 7월부터 개편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아래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소득 요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소득 3,400만원 초과 시에 상실이 되었었는데 이게 하향 조정되면서 연 2천만원 초과 시에 상실이 됩니다. 이 내용으로 인해서 자격 상실 인원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 시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되면 자격 상실이 되고 프리랜서 등 사업자 미등록자는 연 500만원이 초과되면 자격 상실이 되는데 이 내용은 동일합니다. 재산 요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을 초과하게 되면 자격 상실됩니다. 이 내용 동일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 5.4억에서 9억이고 연소득 1천만원 초과될 경우 자격이 상실이 됐는데 여기에서도 재산세 과세 표준이 3.6억에서 9억으로 하향 조정됨으로써 재산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자격 상실자가 추가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저보험료 기준도 개선됩니다. 최저보험료 기준을 보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에 대해서 최저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부과금액이 13,1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7월부터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부터 최저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부과금액이 17,150원으로 부과가 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효과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보험료가 인하됩니다. 606만 세대에 월 4만 6천원씩 인하가 됩니다. 그래서 약 50%가 인하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피부양자 자격 상실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47만 세대에 59만 명이 피부양자가 자격이 상실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수 외에 소득 건보료 부과 대상자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또한 26만 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일부는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험료 인상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고정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이 고가의 집 한 채만 보유하고 있거나 기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금액이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와 같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됨으로써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대처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첫째, 임의 계속 가입제를 활용하는 방법. 두 번째, 조정 신청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세 번째, 개인연금계좌 소득 비중을 높이는 방법. 네 번째, 재취업함으로써 직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법. 다섯 번째, 자동차를 없애거나 소형차로 변경하는 방법. 여섯 번째, 직계 존비속 등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처 방법들도 활용해 볼 수는 있겠으나 2022년 7월부터 변경되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강화로 인해서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2022년 7월부터
개편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